자, 저번 시간에 이어 라인의 서브 오브젝트인 세그먼트와 스플라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그먼트에서 중요한 것은 버텍스와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택해서 딜리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텍스의 경우에는 제가 버텍스를 잡아서 딜리트를 하면 이렇게 점이 없어지고 연결이 되는 반면에 언두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 딜리트 하면 이렇게 오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그먼트에서 간혹 쓰게 되는 건 여기 디바이드 명령입니다. 여기 있는 디바이드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디바이드는 분할이죠. 만약에 이거를 5등분하기 원한다 해서 디바이드 명령을 누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버텍스로 이동해서 움직여 보면 선택한 세그먼트를 내가 원하는 등분을 합니다. 즉 리파인을 등간격으로 찍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그먼트.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버텍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 스플라인 모드인데요. 스플라인 모드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 다른 명령과 마찬가지로 아웃라인은 현재 선택한 라인에 이렇게 두께를 주는 명령인데 두께보다는 폭을 주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 작성해 주는 명령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웃라인 명령을 누르고 원하는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현재 셀렉션 모드가 스플라인이니까 이렇게 선택한 스플라인 전체를 기준으로 폭을 가진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선 중심선 기준으로 벽선을 만들 때 매우 편리하겠죠.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명령들은 가능하면 이 버튼을 쓰지 마시고 선택하고 스피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딜리트는 마찬가지고요. 센터 옵션이 있는데 얘를 키면 선택한 스플라인이 센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확장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장이 됩니다. 이게 센터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선을 그릴 때는 이 명령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쓴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불린 그리고 여기 트림 명령인데요. 분리는 뭐냐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써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명령입니다. 제가 이런 걸 들여서 얘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리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스플라인에 SP라인 모드에서 돌아가는 게 바로 분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택한 물체의 서브 오브젝트인 스플라인 모드에서 이 분린 명령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객체는 반드시 하나의 오브젝트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각형은 이것과 다른 물체죠. 선택이 안 되죠. 제가 이걸 선택하려면 얘를 끄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다른 오브젝트들끼리는 절대 이 명령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태치 명령을 통해서 어태치 명령으로 클릭하면 오른쪽 버튼으로 명령어 종료.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죠. 이건 지워볼까요? 그래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즉 어태치 명령을 통해서 먼저 하나, 즉 여러 개의 스플라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객체를 그려가지고 그 객체는 교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니온, 서브트랙션, 인터섹션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은 뭐죠? A와 B의 공통된 부분을 취한다든가 A에서 B를 뺀다든가 A와 B의 교차된 부분만 취하는 거죠. 그럼 먼저 선택해야 될 게 A입니다. A. 제가 만약에 1을 선택했으면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은 유니온,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분린 명령을 눌러서 나머지 B를 클릭해 주시면 교차된 두 개가 합쳐졌죠. 옆에 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스플라인을 끄고 다시 옆에 걸 선택해서
스플라인 모드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 사각형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법은 선택하고 빼는 모드, 서브트랙션, 불린, B를 선택, 클릭.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다시 옆에 거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풀고, 자, 얘를 선택하고, 스플라인 모드, 먼저 선택하는 게 A. 그리고 이번엔 교집합을 하겠다. 불린을 눌러서 나머지 B를 선택하게 되면 얘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된 부분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불린입니다. 그런데 불린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건요. 이 불린이란 명령이 매우 불안합니다. 즉 분명히 제대로 그렸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치를 조절하신다든가 기타 등등의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안 되는 경우 몇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엔드 포인트 말고 그리드 포인트에 스냅을 써서 제가 라인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고요. 닫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런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패널 먼저 스플라인 모드에서 작업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어태치 명령으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태치가 안 돼 있으면 분리는 작동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스플라인 제가 이거를 합쳐 보겠습니다. 합치면은 요 점과 요 선이 요 선과 선이 날아가겠죠. 그럼 제가 먼저 A를 선택하고 합치겠다. 불린 B를 선택해도 제가 지금 클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 안 되죠. 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과 선이 제가 여기 스냅을 써가지고 정확히 그렸죠. 이렇게 선과 선이 정확히 맞닿는 경우에는 불린이 되질 않습니다. 점과 점이 맞닿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만약에 살짝 움직여 보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해볼게요. A를 선택하고 합치겠다. 불린 B를 클릭하면 이제 작동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린을 하실 때는 이렇게 선과 선을 정확하게 겹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옮겨서 불린을 수행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작업을 자, 딜리트 해서 이렇게 옮기신다든가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차집합, 교집합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스플라인. 그 밑에 있는 미러 명령은 대칭으로 복사하는 명령이죠. 자, 미러 호리젠틀리 이건 뭐죠? 수평으로 하면 이렇게 얘는 이쪽 위아래로 얘는 사선으로 카피 옵션을 키면 이렇게 대칭으로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선택해서 이번엔 수평으로 하겠다. 미러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물론 이건 지금 스플라인 모드에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다른 오브젝트는 선택이 안 되는. 자,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오토캐드 하셨던 분들은 그냥 바로 쓰실 수 있을 만한 명령인데 바로 트림 명령입니다. 트림은 뭐냐면 교차된 선을 잘라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트림을 선택하시고 제가 만약에 이 선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선과 교차된, 즉 이 선은 이 선과 교차되어 있죠. 즉 이 교차된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제가 여기를 선택해보면 이 선은 여기랑 교차가 되어 있죠. 그러면 클릭해보면 이렇게 거기가 다 삭제가 됩니다. 클릭. 제가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 선은 여기랑 교차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클릭해보면 이렇게 삭제되는 게 바로 트림 명령입니다. 익스텐드는 뭐냐면 연장 명령. 제가 여기를 선택하면 이 선은 그 다음 선, 즉 그 다음 세그먼트가 있는 데까지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클릭.
이해되시죠? 지금 이 선들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얘네들은 지금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세그먼트에서 얘를 지우고 다시 스플라인 모드에서 익스텐드로 클릭하면 이렇게 다음 세그먼트가 있는 데까지 확장이 됩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는 여기죠. 그렇게 되면 자 클릭, 아이고 그 전에 하나가 있었네요. 다시 클릭 하는 거에 맞춰서 연장이 됩니다. 이쪽은 안 되죠, 당연히. 왜냐? 이렇게 연결된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림, 익스텐드 명령어 종류는 항상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불린으로 잘 안 될 때는 트림으로 해서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이제 좀 사용하게 되는 게 디태치죠. 자, 단어에서도 나오지만 어태치의 반대가 디태치입니다. 스플라인을 꺼보면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하나의 객체입니다. 하나. 여기서 제가 얘만 다른 객체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디태치입니다. 먼저 선택하고 디태치를 클릭하면 이름을 물어보죠. 하나의 객체가 돼버리니까 이건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오브젝트 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서 엔터 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선택이 안 되죠. 왜냐? 현재 이 물체는 라인 002라는 물체의 하위 스플라인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요것만 선택이 되는 거고 지금 디태치한 물체는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디태치할 때 여기 카피 옵션을 쓰시면 기존의 걸 두고 새로운 객체를 카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제가 분린을 했었고요, 방금. 그리고 트림을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분린이 안 먹는 경우에는 트림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매우 좋아요.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자, 아까처럼 제가 뭐 서클을 하나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려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얘를 어태치해서 클릭해서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먼저 A를 선택하고 합치겠다. 분린 B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분린 명령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면 트림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트림 그리고 클릭하면 이 선은 여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일한 합집합의 결과죠. 자, 이렇게 트림을 쓰셔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트림을 썼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버텍스 모드에 가가지고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즉, 이 하나의 스플라인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트림한 그 영역에 가보면 이 선들은 점들이 떨어져 있죠. 자, 맥스에서 스플라인을 그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보듯이 이런 식으로 선은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선들은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인다는 의미는 뭐죠? 이런 식으로 즉 선은 꼬여서도 안 되고 절대로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 3차원으로 만드는 명령을 써서 작업을 하실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뚫어져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윗면 쪽이 생성이 안 돼 버립니다. 의도하셨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경우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점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을 붙이는 명령이 뭐냐면 점을 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버텍스 모드일 거고요. 여기서 보면 자 웰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웰드 이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릭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 점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는 드래그해서 두 개 다 선택하신 다음에 웰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명령은 어떻게 작동하냐? 선택한 두 점이 여기 뒤에 숫자 0.1 지금 여러분들은 맥스 유닛을 뭘로 맞춰놨죠? 밀리미터죠. 즉 0.1mm 안에 있으면 다 붙여라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를 뭘로 했죠? 트림으로 했기 때문에 이 두 점 여기까지 하면 총 4점의 위치는 동일하죠. 한쪽 점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제가 웰드를 한번 클릭 해주게 되면 자 제가 다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얘도 지금 떨어져 있는데 똑같이 드래그 해서
점을 두 개 다 선택해서 웰드를 클릭해 보면 얘도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아까처럼 제가 돌출 명령을 주면 이렇게 이제 윗면이 아까는 안 보이던 윗면이 생성되죠. 그래서 요거를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처럼 여기가 끊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꼬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그린 걸 보면 여기에 요 점이 유일하게 노란색이죠. 나머지들은 다 흰색 버텍스고요. 이 노란 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라인은 이 노란 점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노란 점, 지금 시작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렸는데 이 시작점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런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끊어져 있고 또 이만큼이 하나 해서 총 3개로 끊어져 있다는 의미가 돼요. 항상 하나로 연결되는 라인의 경우에는 노란 점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라인을 그리고 라인의 서브 단위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다 지워보겠습니다. 탑에서 렉탱글, 서클, 엘립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자, 렉탱글은 사각형을 그리는 건데 어차피 라인 4번 찍어서 그리는 거를 좀 더 쉽게 해주는 명령이 나머지 명령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라인을 선택해서 제가 모디파이 패널에 가면 바로 서브로 접근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뭐 이런 수정이라든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뭐 베지어 해가지고 곡선을 만든다든가 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 이걸 끄고 렉탱글은 서브로 접근할 수가 없죠. 여기 플러스가 없죠. 왜냐하면 현재 렉탱글이라는 객체이고 얘네들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서브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 여기 모디피어 리스트라는 거를 열면 자, 여기 에디트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라인을 에디트, 편집하기. 얘를 주셔도 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추천하는 거는 해당 객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위에 컨버트 to라는 게 맨 밑에 뜨고요. 여기서 보시면 컨버트 to editable spline 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지금 스택을 보시면 모디피어 리스트에 아까 렉탱글이 editable spline으로 바뀌죠. 즉 이제부터는 얘는 라인 4번 찍은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객체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접근하셔서 원하는 객체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번에 뭐 서클이다. 서클도 마찬가지. 아니면 뭐 도넛이다. 도넛도 마찬가지로 그리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컨버트 to에 가서 자, 컨버트 to editable spline.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한다. 해주면 이때부터 얘는 도넛이 아니라 이제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스플라인을 가지고 뭐 분린을 한다든가 기타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라인 빼고 전부 나머지 이 쉐입 객체들은 바로 서브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버팅을 해주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약간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까지는 자, 이제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그린 거에 대한 명령어 그리고 편집하는 거에 대한 명령을 했고요. 이제 이 라인 명령 과연 어떻게 써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느냐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